여러분, 길에서 이런 번호판 보신 적 있죠? 휜 바탕에 선명한 빨간 줄, 그리고 대놓고 써있는 시장이라는 글자까지. 이거 처음 보셨던 분들은요, 아니, 번호판에 빨간 줄? 저거 범죄잖아, 압류차 아니야? 하면서 막연한 공포감이 드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요, 시장 전용차인가? 이젠 저렇게 대놓고 특혜를 주네 라는 생각에 괜히 괘씸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180도 다르거든요. 차고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특혜나 범죄의 표식이랑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저게 뭐냐? 차를 새로 계약한 분들이요, 본 번호판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다는 번호판인데요, 저런 것처럼 우리나라엔 말이죠, 다양한 번호판이 있고 또 그 번호판에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번호판의 의미부터 번호판 관련 다양한 법까지, 번호판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번호판을 보면요, 맨 앞에 숫자가 있고 다음엔 한글,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 4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이죠,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먼저 맨 앞에 있는 숫자는 말이죠, 차종별로 다르게 보여되거든요. 일반 승용차나 택시 같은 차들은 100에서 699, 버스나 카니발 같은 승합차는 700에서 799, 화물차는 800에서 979, 특수차는 980에서 999,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여기서 두 자리인 차들은 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번호판을 부여받은 차들이거든요. 그럼 왜 요즘 차들은 세 자리냐? 왜 그러냐면 번호판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예전에 앞에 두 자리 숫자와 한글, 그리고 뒤 네 자리 숫자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번호판이 2200만 개가 최대였거든요. 근데요, 우리나라 자동차가요, 비교적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뭐 이건 출퇴근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요 두 개만 봐도 체감이 가능하죠. 아무튼 이걸 정부에선 말이죠, 말소된 차 번호를 재활용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왔거든요. 바로 중간 글자를 늘리거나 앞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앞 숫자를 늘리는 게 채택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간 글자를 늘리잖아요? 그럼 단속 카메라가 글자를 인식할 때 말이죠, 잘못 인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앞 숫자를 붙이는 건 기존 카메라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게 선택되었어요. 또 2억 1000만 개의 번호판을 새로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앞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걸로 중고차와 신차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연식이 좀 된 차인데 세 자리 숫자가 있다? 그럼 중고차일 확률이 높은 거죠. 조금 오래된 수입 자동차인데 앞 숫자가 세 자리다? 그럼 또 이 앞 숫자가 8이나 9인데 말이죠, 그 차가 승용차다? 그럼 그 차는 겉으론 세단이어도요, 법적으론 화물차나 특수차로 등록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보통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 즉 cc를 기준으로 매기잖아요. 그래서 3000cc급 대형 SUV를 타면 말이죠, 보통 수십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화물차나 특수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간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근데 이러면요, 너도 나도 차를 다 저렇게 등록할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제약을 걸어 놓았어요. 화물차는 보통 앞과 짐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말이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를 분리하는 벽을 쳐야 해요. 또 화물 적재함의 바닥 면적은 2제곱미터를 넘겨야 한다. 즉 사람이 타는 공간보다 짐 싣는 공간 비중이 커야 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감수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보험료예요. 이 번호판을 달면 승용차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화물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 보험은 사고 시 요율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가장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고속도로 1차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상시 주행을 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차들은 법적으로 화물차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1차선을 계속 달린다? 그럼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돼버려요. 뒷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아낀 돈을 다 뱉어내야 하는 거죠. 여기에 자동차 검사도 매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세금은 저렴해질지 몰라도요,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 상당한 거죠. 근데요, 이 앞자리 숫자만큼 말이죠, 나머지 글자랑 숫자에도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그중 글자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하허호, 이건 다들 아시죠? 렌터카에 부여되는 글자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렌터카 같은데 하허호가 아닌 차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차들은 렌트와 비슷한 리스일 확률이 100%예요. 리스차가 겉보기엔 렌터카 같아도 말이죠, 법적으론 금융상품이라 일반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렌터카의 하허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탈세나 부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일반 자가용을요, 렌터카로 속여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반대로 렌터카를 일반 차처럼 속여서 세금 혜택만 받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또 많이들 아시는 아바사자, 요건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들에서 볼 수 있죠. 이런 영업용 차들은 보통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이 영업용에는 택배차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택배차들 말이죠, 어떤 차는 영업용 노란 번호판인데 흰색인 차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영업용 번호판을 안 달았으니 불법 아니냐? 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불법이 맞아요. 그럼 왜 불법인 차들이 있었냐?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 숫자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가 온라인으로 뭘 많이 주문하는데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배송할 택배차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결국 노랑 영업용 번호판이요, 수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희소성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몇몇 택배기사들이 흰색 번호판을 단체로 불법 운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부에선요, 2018년 택배 화물차 증차를 허용했고 택배 전용 배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요즘 택배차들 번호판에 말이죠, 배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면 다른 용도의 화물차인 거죠. 이거 외에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국합 6해0 번호판들, 그리고 진짜 의전용으로 사용되는 외빈, 영사 같은 글자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 차 번호의 끝자리, 4자리 숫자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말이죠, 주는 대로 달았어야 했거든요. 마치 핸드폰 번호 가운데 자리는 우리가 지정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2017년부터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물론 4개의 숫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후보 중에서요,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흥미롭거든요. 이 자동차라는 게 한국인한테 말이죠, 집 다음으로 비싼 자산이잖아요. 근데 숫자에 민감한 한국인의 특성상 4나 9 같은 숫자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번호를 다시 뽑아달라 하는 민원이 말이죠,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뒤 행정적 낭비를 많이 줄였다고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차 번호판을 보면 1111이나 7777 같은 골드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엔 이런 번호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등록소 직원하고 결탁하거나 뒷돈을 주고받는, 즉 부조리가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 골드 번호를 받으려고요, 저 숫자가 있는 중고차를 일부러 구매한 다음에 차만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뭐 아무튼 무작위 10개 시스템으로 개편되고 나선 최소한 뒷거래를 하는 일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물론 아직도 중고차 시장 같은 민간에선 활발히 거래되긴 하지만요. 또 번호판을 보다 보면요,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차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예전 체계에선 없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숫자 3자리처럼요,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한다면 저 차는 새 차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요즘 이런 번호판들보다요, 훨씬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번호판들이 있거든요. 바로 연두색 번호판인데요,
이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말이죠. 회사 돈으로 산 차로 주말에 가족이랑 놀러 가거나 개인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 다들 아시는 것처럼 회사 돈 사적 이용 방지 목적이잖아요. 이게 처음엔 효과가 있었어요. 1억 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량이 말이죠. 23년 5만 1,083대에서 24년 3만 5,320대로요. 30% 넘게 줄어들었을 정도니까 말이죠. 즉, 낙인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죠. 근데 25년에는요, 판매량이 4만 1,155대로 24년 대비해서 16.5%가 증가했어요. 특히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같은 초고가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법인 비중이 무려 70%가 넘어가요. 이게 처음엔 규제, 단속의 상징처럼 보였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법인 차임을 드러내는 것을 말이죠. 싫어하는,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있고 오히려 성공, 성과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면서 효과가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호판의 A to G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번호판이라는 게 말이죠.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돈으로 운행되는지 보여주는 거의 신분증에 가까운 역할을 하니 말이죠. 임시번호판, 대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등등.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자동차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지금 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